안녕하세요. 오늘은 돈가스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목할 만한 브랜드를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제곱미터당 매출 1위를 기록한 긴자료꼬입니다. 긴자료꼬는 돈가스 브랜드 중에서도 유독 패점률이 낮은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긴자료꼬의 브랜드 경쟁력, 창업 비용, 그리고 가맹점을 어떻게 지원하길래 이렇게 패점률이 낮은지, 또 성공 노하우까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돈가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긴자료꼬 본사로 들어가서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돈가스 프랜차이즈 긴자료꼬에 대한 브랜드 창업 스토리와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원희로 대표님이 일본에서 일식 요리를 전공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석을 졸업하셨다. 이제 기술 부문에서는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죠. 일본 애들 다 제끼고 한국인으로 졸업식 때 일장기가 크게 걸려있는 데에서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체인 중에 하나인 포시즌스 호텔에서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운이 좋아서 또 거기 주방장님이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저희 학교 이제 과정 중에서 실습을 갈 수 있는 한 달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집 포시즌스 호텔에 갔었고 거기서 주방장님이 마지막 날 열심히 일한 저에게 일해보지 않겠냐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후로 이제 2년 동안 일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네. 그러면 뭐 스타 요리사의 길을 걸으셨을 텐데. 그럴 뻔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홍대에서 골목길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창업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고도 일식 과정을 2년을 코스를 밟고 정말 엘리트 코스로 가던 도중에 선배들이라든가 이제 동료들이 이제 빠지는 가이세키라든가 오마카세라든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프랜차이즈 돈가스를 만들어는 전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참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특히 이제 너 왜 이거 하냐, 기대도 많았어요. 예, 그렇죠. 왜 학교 좋은데 잘 나와가지고 왜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안 갔다 와도 할 수 있는 돈가스를 하고 앉아있냐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홍대 골목길 반지하 7평 얘기가 좀 흥미로운데 예. 일부러 거기서 하셨다는 얘기를. 네.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가게도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먹고 살 만큼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해보지 않았고 어디서든 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홍대에 있는 정말 권리는 줄 수 없고 10평 이하, 그다음에 월세도 이 정도에 찾아달라고 했을 때 찾아줬던 게 진짜 지금 홍대 1호점이거든요. 다 망해 나가는 자리. 그렇죠. 권리가 아예 없었고. 네. 그런데 들어간 거죠. 근데 저 반지하고 이제 화장실을 제외하고 7.5평 정도 돼요. 그런 좋은 데에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바로 또 2호점을 연희점을 또 오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됐죠. 논스톱으로 진짜. 그래서 1호점, 2호점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매장 소개시켜 주신 분이 3호점 맞아요. 내기 시작했다고. 맞아요. 저희 그래서 그 1호점을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1호점 제가 이제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잡았잖아요. 안 되는 데들. 네, 안 되는 데라든가 망한 자리 그다 권리 못 주고 10평 정도. 근데 지금 1호점의 매물을 보여줬을 때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또 대박이 났고 하니까 이거 신기한 놈이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조건으로 3개월 뒤에 똑같은 조건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연희점을 이제 지금 찾아준 거죠. 연희점을 찾아줬는데 연희점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망한 자리였었고 정말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했는데 또 잘 되니까 부동산 업자가 이제 연락이 와서 3호점을 자기 하겠다고 해서 명지점을 이제 사장님께서 하셔가지고 가족한테 만들어 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2대점 지금 그 2대점은 이제 건물이 팔려가지고 권리를 받고 나오셨지만 부모님한테 또 2대점을 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가족 일을 진짜 한번 부동산에서 이렇게 요식업으로 전환을 했던 그 계기가 있었어요. 집안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일본 우리 긴자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언뜻 이제 돈가스가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네, 맞아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노제팬 운동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시면 그런 소개시켜 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누가 예상했던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디 표적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긴자료코가 1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신 분들도 많고 그랬던 것도 있고 운이 좋게도 노제팬 그때 운동이 있을 때도 밥은 또
계속 드시더라고요. 다행히 또 그때도 매출이 올랐고 코로나 때도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특별히 한 거는 없고요. 브랜드를 좀 튼튼하게 잘 만들었던 게 좀 운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자료코가 긴자 여행이라는 뜻이 있다고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이게 긴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배고픈 유학생 할 때 아, 예. 맞아요. 그때 정하셨다고 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일본에 이제 유학생활, 누구나 유학생활이 다 힘들지만 특히나 일본 유학생들은 더 배고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굉장히 힘든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일식을 전공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시간이 날 때 제가 쉬는 날을 이제 반납하고 일본에 있는 츠키지 어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량진 시장 같은 데죠. 거기에 가서 이제 무료로 이제 어시장에서 일하고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보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얼린 냉동 보고를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무료로 일부러 해달라고 그렇죠. 하죠. 또 가르쳐 주니까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서 정말 운이 좋으면은 괜찮은 상태에 냉동돼 있는 보고를 하겠지만 그 젓갈처럼 완전히 내장이 녹아져 있는 그런 냄새 나는 거를 걸릴 때가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또 어시장이다 보니까 냄새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제가 또 출근을 하게 되거나 어디 이동을 가게 될 때는 지하철을 못 탈 정도로 냄새가 났어요. 몸에서. 그래서 몸에 있는 냄새를 날리기 위해서 좀 걸었던 게 그 츠키지 시장 바로 옆에가 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시장 옆에 청담동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말 그 화려한 거리를 걸으면서 내가 나중에 한국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긴자란 이름을 꼭 넣겠다라는 그 다짐을 했고 그걸 이룬 게 긴자료코였습니다. 아,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죠. 예. 그 음식 철학도 또 그래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약간 좀. 본격적으로 우리 돈가스 업계에서 제곱미터당 매출액이 업계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노하우가 좀 있으실 건데. 노하우보다는 긴자료코 1호점이 2017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이제 9년이 됐어요. 이제 가맹 사업한 지는 4년 차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림을 첫 그 도화지에 그렸던 제 스케치를 그대로 유지했던 게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작은 평수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고 그런 관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손님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면은 이거는 언젠가 짧은 수명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다행히도 저희 평당 매출 1위라는 또 쾌거를 또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맹을 할 때 네네.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뭐 가맹점주님을 고르거나 뭐 상권을 선택하거나 이런 면에서 까다롭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첫 번째 가맹 문의는 전화로 오거든요. 전화로 오실 때 저희는 본인이 점주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은 매장은 해드릴 수 없다라고 오픈시켜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오토 매장으로서는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매장이어도 점주님이 상주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앞서서 오픈했던 점주님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주님들이 상주하는 거를 약속을 하시고 오픈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고집하는 거는 이제 A급 상권에 들어가지 않는 거가 이제 제가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정비가 높다라는 거는 인건비랑 고정비 그 월세거든요. 뭐 월세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랑 인건비를 줄여서 또 반대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코스트가 낮은 거를 되게 광고를 하지만 고정비를 인건비랑 월세를 줄여가지고 온전히 점주님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재료랑 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광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 상권에 B급, C급 상권에 있어도 점주님들이 열심히만 해주신다면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보장이 돼 있고 평당 매출이 이렇게 1위까지 찍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메뉴 중에 매장에 오시면은 1.5인분을 무료로 드립니다. 예.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매장을 몰래 한번 가봤는데 남자분들이 막 12시 전에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기보다 앞에 누가 있을까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비를 줄였기 때문에 재료랑 그다음에 양에 더 보충할 수 있었던 게 가능했지 않았나. 고정비가 높아가지고 정말 빠듯하면은 이런 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를. 근데 사실 모든 손님이 다 1.5인분을 드시진 않아요. 남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저희 긴자료코 양이 많기 때문에 1.5인분 드시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양이 많아서 사실 양이 적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양이 많다고 불만이 있어도 안 오시는 분은 없어요. 또 한마디로 또 한마디 더 하시겠죠. 거기 양 진짜 많아. 맛있어. 한마디 더 해주면 저희는 광고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저희는 이제 양이랑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비가 높을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표님이 순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많이 줘도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만 많이 줘도 많이 남을 수 있게 제가 이제 모든 동선을 짰고요. 키오스크도 1호점서부터 도입을 했고요. 인건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순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점주님들도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패점률이 낮다는 거는 이미 검증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패점률이 0%에 가까운 네, 그런 놀라운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긴자료코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것도 저희 좀 고집인데요. 저희 긴자료코는 다른 브랜드를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혀 요리랑은 상관없던 직종에 계신 분들이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 예,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군인도 있었고, 야구선수도 있었고, 무슨 뭐 서비스 센터 직원도 있었고,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학생도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의 엄선되어 있는 점주님들을 선별해가지고 오픈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자료코가 성장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도 많고 네네. 그럴 텐데 본사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은 어려워할 때 도와주시는 정책들이 있으신지. 일단 첫 번째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는 아직 좀 짧다고 생각하는데 3주 동안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시켜드려요. 저희 3주나요? 예, 3주 동안 저희 본사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론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본사 직영점에서 저희 직원들과 이제 1대1로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저희 스피드에 맞춰서 저희 속도에 맞춰가지고 속도를 올려놓고 이제 졸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인 매장으로 가서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본인 가게에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래서 점주님한테는 제가 저희 직영점에서 실수를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실수를 하셔도 좋으니까 여기서 많이 배우고 가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주님들도 만족하시고요. 대표님이 일본에서 배우셔서 그런지 일본에서도 프랜차이즈들이 쉽게 창업을 좀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3개월까지 교육을 하셨다고. 처음에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었는데 6개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때는 준비도 안 됐었고요. 프랜차이즈를 제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긴자료코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럼 6개월을 버티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없었죠. 거의. 그래서 준비가 점점 되면 될수록 그 기간을 줄였어요. 3개월, 1개월, 그다음에 3주. 근데 3주 이상은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집을 이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슈퍼바이저들이 뭐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사 차원에서 매뉴얼이나 노하우가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건가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요한 게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점주님들의 일상생활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긴자료코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잖아요. 사실 저의 테이블에는 매주 점주님들의 매출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번 주 대비 전달 대비, 작년 대비 매출을 비교해서 떨어지면은 바로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먼저 가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바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점주님께서 만약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데도 매출 떨어진 건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광고를 지원해 준다거나 특별 관리해드리죠. 점주 다시 매출을 올려드리고 점주님도 만족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들도 불만이 없고 저희 슈퍼바이저들도 이제 좀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요. 그거를 제가 시스템을 처음에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프로세스랑 체계가 잡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긴자료코에서 음식을 먹어보면 네, 그릇 사이즈부터 좀 다르잖아요. 양도 엄청나고. 맞습니다. 저는 긴자료코 자체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거는 뭐 큰 금액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일부는 사회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가서 뭐 좀 일을 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좀 몸으로 좀 때우고 싶긴 한데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매년 연탄 기부 활동이라든가 양로원에 기부를 한다거나 보육원 여러 방면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벌기만 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 좀 뭔가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보여져서 네. 그런지 장관상도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작년에. 예, 작년에. 네, 작년에. 그렇죠. 프랜차이즈 돈가스 부문으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알아주신 것 같아요. 아, 9년차 되셨잖아요. 예, 뭐 벌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나 오래 벌써 된 브랜드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년차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그게 성장하는 노하우보다도 제가 욕심을 안 부리고 매년 한 발짝씩 나갔던 게 매년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제 호흡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만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성장하는 속도만큼은 내려가는 속도도 가끔 비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주변에서도 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의 월별 평균 매출액을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매주 제가 매출을 다 받고 있고 평균 매출로 우리 전체 지표를 제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평균 매출이 떨어졌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신경 써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광고도 그렇고 뭐. 점주님들이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본사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되면은 J 브랜드 생각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계획들도 있으실 건데 빈자료코의 대표님의 계획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J 브랜드를 지금 당장 만들 생각은 없고요. 9년이라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이제 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 목표는 긴자료코가 평생 할 수 있는 브랜드, 본인이 해서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9년이라는 시간은 저한테는 짧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목표도 좀 아직도 도달 못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저도 요리를 전공했고 누구보다 만들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집중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긴자료코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은 한국에 아직도 제가 좀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한국에 좀 더 뿌리를 뻗고 좀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한국 브랜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미국 진출이 제 꿈이고요, 일단. 이름이 긴자료코라서 한국 브랜드인데 네. 이거 태극기라도 하나 그려놔야 되는 거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표님 그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프랜차이즈 예, 맞습니다. 그거 저는 굉장히 감명 깊은 단어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가맹점주한테 매장을 내주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오픈했어도 가족들이 먹고 살고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가족 경영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만 유독 언제부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3년 정도만 돼도 간판가리를 한다거나 자기만의 이제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라고 그런 일본 같은 프랜차이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손까지 이어져서 물려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그다음에 저의 목표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잘 되는 브랜드는 잘 된다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잘 되는 브랜드를 잘 보시면은 아마 왜 잘 되는지 더 잘 보이실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 긴자료코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점주님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점주님들한테는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자부심 있게 정말 권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일단. 네, 브랜드에 대한 철학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네. 많이 가감없이 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